마이너스 y는 말이 안 나오네. 잠깐만. 그쵸? 그럼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떠한 점, 근데 정수라고 돼 있네. 1사분면 위에 있도록 이래. 그럼 여기 어디에 이렇게 지금 점 a, 마이너스 a가 있어서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긴 점이 찍힌대요.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 나오겠죠. 이게 눈에 보이냐? 보이냐?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꼭지점을 대칭 이동했을 때 뭐가 된다? 얘가 중점이 된다를 이용할 거야. 그럼 여기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고 a, 마이너스 a야. 요 점의 좌표는 모르겠어.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게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뭐 한번 해볼 수밖에 없지 뭐.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중점 2분의 x 마이너스 2 걔가 몇이어야 되고 a여야 되고, 그리고 2분의 얼마가 되겠어? y 마이너스 4 얘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a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부터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럼 x는 2a 플러스 2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 x, y는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된대? 1사분면에 있으니까 둘 다 뭐겠어? 플러스.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겠죠? 그럼 이거 먼저 풀어주면 2a 플러스 2는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 요것도 풀어주면 a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럼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a는 몇 사이여야 돼? 2 사이여야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a는 0, 1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뭘 기억하면 되냐? 결국 2차 함수는 도형이동, 평행이동을 도형의 이동보단 뭐를 해주는 게 더 좋다? 점이동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꼭지점을 이동시켜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됐어? 다음 또? 몇 페이지 더 없습니까? 이거랑 이거 중요한데. 중요한 288번? 전에 없어요? 진짜로? 니들 숙제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응? 알았어 뭐. 자, 지금 이 288번은요 좌표 평면을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옮기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콤마 몇이겠어? 5, 6이 될 거야. 자, 그리고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길이는 얼마? 1. 자, 그리고 여기 길이도 1이야.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주면 돼? 얘도 곡선, 꺾인 선을 쭉 직선으로 펴준 게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0이야. 자, 그리고 요 점 몇 콤마 몇이겠어? 4,6이 되겠죠? 그럼 요 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몇 콤마 몇이겠어? 이 점은? 6,6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이 두 직선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최소값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었을 때 지금 이렇게 생기면 요 빨간색 길이랑 이 빨간색 길이는 서로 같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었을 때 이 초록색 길이랑 초록색 길이는 같을 거고 이 파란색 길이는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 누구랑 똑같다? 이 직선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아까 앞에서도 그랬고 꺾인 선을 뭘로 만든다? 쭉 직선으로 만드는 거다. 어떻게든 대칭 이동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실제 이게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어. 어디에 학교에서 됐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됐었냐면, 그럼 그때 이 점 X좌표와 Y좌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아니야, 이렇게 표정 구길 필요가 없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이 직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6,6과 마이너스 1,0 지나니까. 그럼 이 직방을 만든 다음에 이 점은 뭐겠어? y? 절편이 되겠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x가 몇일 때야? 5일 때니까 이 직방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때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 파란색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점과 이 점 따서 뭐 하면 돼? 그냥 점의 좌표? 아니지, 빼준 게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지. 확실하게 이해되는 거 맞아? 그림까지도 심지어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림까지도. 물론 이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알겠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진용이는 당연히 숙제 안 해왔겠지? 다음 또? 나머지는 89번. 자, 직선을 직선에 대해 이거 어려웠죠, 그쵸? 자, 이거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근데 얘는 어려운 건 맞는데요, 문제 유형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 자, 직선 하나가 있어. 얘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직선을 지금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할 때 얘를 대칭이동한 직선은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 그럼 우리는 얘를 이제부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걸 구할 거라고. 그럼 얘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점 위에 점 p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둘 거고, 이 위에 점을 모르니까 x y라고 둘 거라고요. 이거 자취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자취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을 x y로 둔다고 항상.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분 그었을 때 뭐가 된다? 수직 2등분이 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수직 2등분이니까 수직해서 식 하나 나올 거고, 2등분한다 해서 식 하나가 나올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얘 기울기 당연히 얼마야? 1.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증가량 x 빼기 x 프라임 분의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럼 x자로 정리하면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 요런 이상한 식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식 어디서 나온다 했어? 2등분한다 해서 식이 하나 나오니까 중점이 얘를 지난다. 그럼 지금 중점의 좌표 m은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m이라고 했을 때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과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나오는데, 이 중점은 얘를 지나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정리해주자. 그럼 x 더하기 x 프라임 마이너스 분배 법칙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몇 곱했어 내가 지금? 2 곱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예요. 어떻게 연립하는지 나도 몰라.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연립을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y 프라임은 16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요 식도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와? x 더하기 y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자리에 일단 식을 적어주자. 더하기 x 프라임 마이너스 x 프라임이구나.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얘가 0이 되겠죠? 이항시켜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아래식을 뭐 할까? 더해줄까요?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2x 없어지고 y는 x 프라임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2y 프라임은 얼마야? 16.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뭐 할 거냐면 y 프라임은 꼴로 정리할 겁니다. x 마이너스 y 프라임은 그래서 얼마야? 8이 되겠죠? 그럼 y 프라임은 x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뭐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요 식에다 집어넣자. 그러면 x 더하기 y 그리고 더하기 x 프라임 y 자리에는 플러스 x 아이고 미안해 10 잘못 썼다. x 프라임 플러스 x 마이너스 8. 그럼 xx 사라지고 y는 어떻게 나와? x 프라임 마이너스 8인데 x 프라임은 y 플러스 8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럼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어디 위의 함수야? 얘 위의 점이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어? 3 가로 열고 y 플러스 8 플러스 y 프라임은 x가 되겠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식을 정리한 게 뭐가 된다? 3y 플러스 24 플러스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 플러스 3y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1 그러면 플러스 13은 0이라는 식이 바로 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유형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해서 한 번 기출이 됐었습니다. 많이 된 건 아닌데 한 번 기출이 됐었어요. 이 화창한 토요일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정답 내는 건 쉽죠? 얘와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리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필수 해제 문제에서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순서 잘 기억해두고 어떻게 푸는지 꼭 기억해두세요. 요거는 오답 노트에 반드시 추가하세요. 됐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다 쓸 줄 알지? 겁나 피곤해 보이네. 좀 일찍 좀 일어나지. 다음 또? 없으면 진도 나가도 돼요? 이거 말고 숙제가 없었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내 예상으로는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 아니면 집합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집합까지. 기말고사가 이게 교육과정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자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원래 집합과 명제는 한 파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잘하면 중간고사 범위가 기말고사에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공부를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자, 집합 배워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뜻과 표현. 자, 일단 이거 뭐냐, 개념을 읽어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 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자, 집합을 만들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예요. 자, 그럼 잘생겼다의 기준은 뭐야? 오, 집합이지? 장난이고요. 잘생겼다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어때요? 다르죠. 그쵸? 뭐 지금 보면은 뭐 최근 유행하는 그 뭐 최산이었나? 뭐 이거 뭐 하는 애 있잖아. 그렇지? 선생님 너무 잘생긴 거야, 걔가. 좀 섹시하잖아. 남자가 봐도 섹시하잖아. 근데 내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내 앞에 나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뭐가 잘생겼어 이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더 낫대. 왜 고개를 숙이냐 너?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것들, 그쵸? 그리고 실제로 기준이 같은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것 같아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기에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키가 크다라는 것들. 자, 키가 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기준이 어때? 다르죠, 그쵸? 자, 자, 진용아! 너는 키가 크다의 기준이 몇 센치야? 170 이상이야? 근데 요즘 청소년, 그쵸? 고등학생 평균 키가 얼마야? 178이에요! 남자가. 이게 말이 돼? 진짜야! 검색해봐. 178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치? 그러면 진용이가 키가 크다라고 생각한 170은 평균에도 못 낀다라는 거예요.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들, 그런 것들은 뭐다?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무리 이런 거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예, 아니오로 나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키를 예로 들었으니까 키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번에 이 반에서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170 이상이라는 건 기준이 어때? 명확하죠? 아까 키가 크다라는 것보다 170이라는 정확한 지금 기준을 정해줬어. 그럼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야? 170 이상 누구냐? 휘연이 키 몇이냐? 170이냐? 그럼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집합 안에? 휘연이밖에 안 들어가겠죠? 선생님도 안 들어가? 울자 우리. 아, 뻥치지 마. 네가 무슨 170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너 키 몇이냐? 173이요. 그럼 너도 들어가겠네. 170.2 나왔습니다. 진짜요? 너 몇인데? 저 161. 네가 173? 너 둘이 일어나봐. 나 못 믿겠어, 진영이 키. 아 진짜요? 알았어, 일어나봐. 진영아, 너 절대 안 돼! 아, 진짜로! 야, 이만큼 차이 나! 학교에서 했습니다. 아, 이만큼 차이 난다니까? 아니, 머리 때문에. 야, 머리는 네가 더 풍성해요, 임마!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하면, 오케이? 그러면 그건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면. 오케이? 그럼 그 안에 아까 누구랑 누구 들어갔어? 희찬이랑 휘연이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 희찬이랑 휘연이를 뭐라 부른다? 집합을 이루는 구성이니까 그거를 원소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이제부터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 자, 지금 얘는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을 뭐라고 부를 거냐? 삼지창이라고 부를 거예요. 삼지창. 오케이? 왜? 삼지창처럼 생겼잖아. 뭐 포크라고 불러도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포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포크가 열린 부분 쪽.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은 열린 부분 있죠? 이 열린 부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고 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반대편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그럼 아까 지금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에서 진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그 집합 안에 진용이는 없다라는 걸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집합이 원소가 아니다. 짝대기를 그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같다랑 같다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집합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고,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고,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소 나열법부터 배우자면, 원소 나열법은 직독직해야 그냥 원소를 전부 다 뭐 해주는 거야? 나열해 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근데 이 조건 제시법이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 조건 제시법을 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건 제시법 설명을 잘 적어줄게요. 자, 조건 제시법은 항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중괄호 집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집합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걸 바라고 불러. 바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왼쪽은 설명을 좀 적어주세요. 왼쪽은 원소로 넣어라 라는 뜻이고요. 이 바 오른쪽은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그러니까 뭐를 원소로 넣는지를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집합 A가 있어. 그럼 이 집합 A 안에 원소 1, 2, 3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집합을 이루는 원소는 누구다? 1, 2, 3이다. 그럼 이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조건제시법 A는 일단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 X로 원소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X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X가 누구 들어가야 돼? 1, 2, 3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적으면 되겠어? 1과 X는 3, 4,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아닙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이유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조건제시법은 야, 비켜봐. 바 전과 바 후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 바 전은 이걸로 원소를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X의 범위, 그거에 대한 설명은 X에 대한 범위니까 여기 안에 원소는 1, 2, 3이겠죠? 그럼 이 1을 원소로 집어넣고 2를 원소로 집어넣고 3을 원소로 집어넣어서 1, 2, 3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얘는 일부러 틀렸다니까 선생님이. 왜 틀렸을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넣어요. 아니에요. 왜 틀렸을까?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집합은 명확히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X가 자연수라는 게 그렇지, 정답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 부등식 안에 X의 값은 몇 개야? 무수히 많죠? 그럼 지금 이 안에 2분의 3도 있고 2분의 4도 있고 막 기타 등등 겁나게 많아요. 그럼 걔네들의 원소를 전부 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때 A는 어떻게 나오겠어?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원소는 누구만이야? 1, 2, 3이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즉 X는 자연수 또는 정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너네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여야 되냐? 그러면 선생님 조건제시법은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맞아 아니야? 맞겠지. 무수히 많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만드는 문제는 잘 나오지가 않아. 왜?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맞아? 근데 반대로 얘를 이렇게 해석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Understand?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 벤 다이어그램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을 그려서 집합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를 그릴 거야. 그럼 이제부터 얘가 집합 안에 포괄하는 지금 이 중괄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얘를 쭉 펴가지고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집합 A를 표현하고 그럼 이 안에 원소 누구 있었어? 1, 2, 3이 있었으니까 그냥 1과 2와 3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원소 표현 방법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가장 눈에 쉽게 보이는 건 뭐야?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걸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 중에는 누가 더 쉬워? 당연히 원소 나열법이 더 쉬워? 과연 그럴까?
과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집합 A라는 집합을 정해줄 거야. 뭘 정해줄 거냐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명확하게 구별 지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왜? 자, 지영이 냅두고 옆에는 외국이 누구 있냐? 잠깐. 외국에? 첩스. 외국이. 그건 돌아가셨어. 자, 메시가 있어. 메시. 자, 그러면 지금 딱 지영이 찍고 얘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얘 아니요. 대답할 수 있어 없어? 명확히 구별 지을 수 있잖아. 근데 메시한테 너 우리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얘는 집합이 맞아 아니야? 맞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국민 몇 명이야? 5천만 명 이상. 그럼 그거 다 적어야 돼요. 오, 다 적어야 된다고. 간편한 조건지. 자, 그러면 지금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의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원소나열법의 장점은 뭐야? 원소를 한눈에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겠어? 원소가 너무 많아지는 순간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조건제시법의 장점은 뭐야? 원소가 너무나도 많아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집합 A는 X바 X는 우리나라 국민 이렇게 적으면 어때? 얘 집합이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즉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단점은 뭐야? 원소를 해석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넘어가도 되겠어? 그래가지고 세 가지 방식 당연히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넘어갈게요. 자, 뭐 넘어가서 뭐 이렇게 지금 다음 개념을 보면은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는데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자, 일단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면 뭐겠어? 유한집합이 될 거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이면 무한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아까 대표적인 예시 우리나라 국민이야. 우리나라 국민 몇 명이라고 했어? 막 6천만 명이야. 6천만 명으로 늘어났을걸? 그래요? 6천만 명인데요. 그 6천만 명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엄청나게 많아도 결국에 뭐야? 끝나. 그치? 6천 개의 원소 들어가면 끝나잖아.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잖아. 그럼 그때는 뭐다?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즉 셀 수 없이 많아도 그게 정확히 한정돼 있으면 뭐다?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계속 셀 수 없이 늘어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 하나를 만들어 볼게. 집합을 뭘로 할 거냐면 별이야. 별. 그럼 별 어때? 엄청나게 많죠. 근데 결국 어찌됐든 뭐야? 한정돼 있어. 그럼 그거는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물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오케이. 가지고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즉 무한집합은 엄청나게 많아서 셀 수 없이 많다고 무한집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때 자, 공집합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울 거예요. 자, 공집합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공어할 때 공어. 녹턴 기억하면 되겠죠? 공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즉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럼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깜짝이야. 펜 또 고장난 줄 알았네. 아씨, 큰일 났다. 색깔이 아니 지멋대로 바뀌는데? 아, 이래가지고 펜 새로 사는데 또 사야 돼? 아이씨, 잠시만요. 내가 이거 펜촉을 어디다 놨지? 왼쪽 가볍게.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뭐 수업 좀 불편해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 동그라미 땡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 공집합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얘를
공허하니까 아 무한집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집합은 뭐라고? 유한집합이다. 야 근데 개념 원리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자 그러면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을 붙여서 표현해요. 그럼 이거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이 n이 넘버야 넘버. 그러면 지금 봤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n 공집합은 뭐겠어?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까 0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공집합과 집합0과 집합 공집합 요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뭐야? 공집합이에요 그냥.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원소는 몇 개일까? 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n 공집합은 빵이 나와야 돼요. 자 얘는 뭐야? 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n 이 집합 지금 얘를 집합 A라고 했을 때 NA는 뭐가 되겠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는 얘예요. 얘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일까?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얘가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A 안에 공집합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럼 얘는 뭘까? 얘는 NA는 1입니다. 자 그럼 이게 굉장히 나중에 헷갈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 집합 안에 집합은 하나의 원소 취급을 할 겁니다. 다시 집합 안에 집합은 항상 뭐다? 원소 취급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A가 0 집합 1 집합 공집합 공집합 집합 1, 2, 3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NA는 몇일까? NA는 몇일까? 내가 아까 설명한 거 잘 생각해요. 집합 안에 집합은 뭐다? 원소 취급을 할 겁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7? 4? 정답은요 5입니다. 왜 5냐? 얘네들이 하나하나 뭐가 된다? 원소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마지막 거죠? 얘를 하나의 원소 취급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총 몇 개의 밑줄이 쳐졌어? 5개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5개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집합 안에 집합은 하나의 원소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지금 0 포함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얘는 맞는 명제가 됩니다. 자 근데 요것도 중요해. A가 1을 포함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겁나 헷갈리죠? 얘는 틀린 말입니다. 왜? 원소 1을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1, 얘 1 있잖아요. 얘는 원소 1이 아니고 뭐야? 집합 1이 원소인 거예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A 요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려도 돼. 오늘 배우는 거잖아. 대답을 한번 해봐. 얘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옆에서 뭐라 그랬어? 하나의 원소 취급을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얘는 틀린 겁니다. 얘는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얘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1, 2, 3이 통째로 붙어야 됩니다. 오케이.
가지고 요거 대표적인 예시니까 예시도 뭐 여기 빈 공간에 이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근데 반대로 된 근데 삼수청은 뭐예요? 어? 삼지창 방향이 중요한 것뿐 사실 상관없어요. 반대로 가도. 아, 가지고 웬만하면 집합을 왼쪽에 원소를 오른쪽에 적어주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이. 맞아. 요거 정리 좀 해주세요. 빈 공간에.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마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우 허리 아파. 집 가고 싶냐? 나도.
떨어졌어? 피부시면요. 피곤해 뒤질 뻔했다. 1시간 반 자고 몇 시간 몇 시에 일어나냐고? 몇 시 갔냐고? 몇 시에 갔어? 그지? 6시까지 모여가지고 도착을 한 8시? 8시? 더워 뒤지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지금 날씨 따뜻해지고 재밌겠다. 놀이기구 한 2개? 2개? 1개? 안 되고 메가스터만 타면 되잖아. 이것도 많았어. 180분이야. 처음 들어가자마자 지금 아니 안 그걸 못 탔다고? 그거 안 타고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그거 거. 됐대는데 나 그거 타고 될 거야. 뭐? 그 일직선을. 그 존나 좀 아 존나 무서워. 롯데월드 가서 놀이기구 타야 조준 애들이랑 간 거야. 자, 290번 볼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집합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기억!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래요. 얘는 집합이 일단 맞을 거 아닐까? 예, 맞죠? 그쵸? 명확히 구별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얘는 1, 3, 5, 1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집합까지도 원소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1, 3, 5, 15. 자, 니은 큰 정수의 모임. 얘는 집합이 아니죠? 왜? 사람들마다 크다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다. 자, 디귿 봅시다. 디귿 중요해요. 자, 5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얘는 과연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 저는
아니다. 그쵸? 왜? 가깝다는 기준이 그쵸?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집합이 아니다. 자, 리을은 해 모임이니까 마이너스 1과 2 맞죠? 자, 여기서 미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풍생에서 기출이 됐었던 거고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되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X 가자. 자, 니은과 미음은 어때? 똑같아 보이죠? 얘는 과연 집합일까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겠어 얘는? 집합이겠죠? 얘는 집합이 맞습니다. 왜일까? 파이가 몇 점 몇몇이야? 3.1 3점 몇몇이죠. 3.14잖아. 그럼 그거에 가장 가까운 거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 3. 그래서 얘는 집합이 맞습니다. 가지고 가깝다라는 표현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 지을 수 있으면 그건 뭐다? 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미음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애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틀려요. 자, 291번 보면 A, 5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저 그럼 A 안에 원소 누구 들어가겠어? 5, 10, 15, 20 해가지고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땡땡땡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5는 원소 맞아? 예, 맞네요. 그래서 원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항상 열린 쪽이 어디여야 된다고? 집합이어야 된다. 그럼 12는 원소가 아니니까 짝대기 그어주면 되겠죠? 18도 원소가 아니니까 짝대기 그어주면 되고 30은 원소 맞으니까 열어주면 되겠네요. 자, 292번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집합 A를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어. 어떻게 해주면 될까? 1번 원소 나열법. 그럼 A는 그냥 10 이하의 소수 2, 3, 5, 7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아? 자,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쓰면 될까? X 바 X는 뭐라고 적으면 돼? 10 이하의 소수.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별 지을 수 있는 거 맞잖아. 그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A 안에 원소 누가 있다? 2, 3, 5, 7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293번 다음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1번 유한집합이래요. 유한집합은 무슨 뜻이었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거.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자, 그러면 지금 A부터 봅시다. A는 원소 나열법을 바꾸면 양의 약수니까 1, 2, 3, 6. 그럼 지금 얘는 뭐다? 유한집합이다. 자, B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있네. X로 원소를 집어넣으래. 근데 그 X가 뭐래? 양의 배수래요. 9에. 그럼 B는 어떻게 나오겠어? 9, 18, 27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무슨 집합? 무한집합. 자, C 1과 X는 5 사이의 자연수래요. 그럼 C는 뭐가 들어가? 2, 3, 4만 들어가죠? 그럼 얘는 뭐다? 유한집합. 자, D는 X로 원소를 집어넣었는데 X는 2와 4 사이의 짝수래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지금 얘는 무한집합이겠네? 아니죠. 공집합입니다. 근데 틀렸다?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죠. 유한집합이기도 하죠. 가지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개수를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거 있잖아. 거기서 이것 때문에 애들이 좀 틀렸습니다. 유한집합의 수 A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공집합은 항상 누구도 돼? 유한집합도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294번 다음 집합 A에 대하여 NA가 무슨 뜻이었어?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지금 여기서 NA는 얼마가 되겠어? 2, 4, 6, 10. 자, 그럼 요번에 얘는 X바 X로 원소를 집어넣었는데 X는 X제곱 플러스 1은 0의 실수래요. 그럼 이거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얘 실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
뭐랑 뭐가 나와? i랑 마이너스 i가 나오죠.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거기서 실수만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na는 뭐다? 0이다. 공집합이 아니고 0이다. 원소의 개수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3번 한번 해보자. 정수. 자, 그러면 지금 봐서 얘 풀어주면 마이너스 2와 x는 2 사이. 그럼 이 안에 정수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a는 누구?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지금 na는 몇이다?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대.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집합의 뜻.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어.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진용이 들어가잖아. 그쵸? 그럼 얘 집합이죠? 아니지, 그쵸? 작다라는 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자, 2번 예쁜 학생들의 모임. 얘 집합이죠? 왜? 야, 솔직히 이거 집합이잖아. 남자 입장에서 보면 예쁘다 안 예쁘다 딱 나오잖아. 근데 그건 객관적. 예쁘다라는 기준이 다 달라. 다 달라? 아닌데 남자들은 똑같은데? 그쵸, 얘도 집합이 아니죠. 자, 3번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맞을까 틀릴까? 얘는 맞죠? 왜? B형이다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4번 키가 170에 가까운 학생들의 모임. 얘는 당연히 아닐 거야. 왜? 가깝다라는 표현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집합이 맞죠? 왜? 170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얘도 집합 맞네요. 가지고 지금 보면 풀이에 뭐 가까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대표적인 아닌 거 예시 들어줬죠. 그쵸? 명확하게 구별 지을 수 있으면 그것도 집합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요번에 2번을 보면 4의 양의 배수래요. 그럼 지금 A는 뭐가 들어가 있어? 4, 8, 12, 그 다음 몇이냐? 16 땡땡땡 이렇게 들어가고 B는 뭐가 들어가 있어?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래요. 1. 원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B에 원소 2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고르면 안 되겠네요. 5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B에? 안 들어가 있고 A는 6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4번이 되겠네. 8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B에? 들어가니까 얘도 안 되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어야 된다. 너무 쉽네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건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1번을 지금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안에 있는 원소들의 규칙성을 보면 1, 2, 5, 10이네요. 그럼 얘 어떻게 적을 수 있어? x바 x는 10에 그렇죠. 약수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왜? 명확하게 구별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양의 약수라고 적어야 돼요. 자, 2번을 보면 어때? 3, 6, 9, 12 땡땡땡이야. 그럼 지금 얘 x바 뭐라고 할 수 있어? x는 3의 양의 그렇죠. 배수. 자, 3번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있네. 해석해볼까?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2, 4, 6, 8, 10, 12까지 들어가겠고. 자, 4번 중요합니다. x 원소로 집어넣으래. 근데 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니까 몇부터 들어가야 돼? 4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도입니다. 안 나눠지면 자기 자신이 나머지예요. 알겠어요? 이거 잘 기억해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 안 나눠지면 자기 자신이 나머지예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4, 7, 10 해가지고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Understand?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나눴을 때 안 나눠지면 자기 자신이 나머지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4번 중요합니다.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x, b 1번 확인해 보니까 b는 x 플러스 y로 원소를 집어넣어라 라고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당연히 x랑 y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x는 뭐래?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래요.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얘가 x랑 y가 둘 다 0일 때야. 그러면 지금 그때 집합 b는 둘 더해서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번에 y를 옮겨가서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될 거고 y가 요번에 이렇게 돼 있을 때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칸 옮겨서 x랑 y가 이렇게 돼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 더하기 1이잖아. 그럼 몇이야? 2죠. 근데 이미 2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냐? 또 2를 적어주는 게 아니고요. 집합은 중복 처리를 안 해줍니다. 오케이? 그럼 중복 있으면 그냥 안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안 적고 그러면 이제 y가 한 칸 움직여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몇 들어가? 3 들어가고 그럼 요번에 이렇게 돼 있을 때 4가 들어가겠죠? 더 나올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요번에 2번 C를 보면은 x 곱하기 y로 집어넣으래. 근데 그 x랑 y는 둘 다 또 a의 원소네.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첫 번째 0 곱하기 0 얼마? 0. 0 곱하기 1도 0. 0 곱하기 2도 0.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그리고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선 안 배웠지만 앞에선 개념 설명에서 없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집합은 똑같은 원소를 뭐 한다? 그렇죠. 중복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어?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어. 무한집합이 뭐였어?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거. 그러면 지금 해석을 해야 되겠네? 일단 얘 해석을 하면 x 봐. x를 원소로 집어넣었는데 그 뒤에 x 설명을 보니까 x는 3의 1이에요. 근데 그 n이 1, 2, 3, 4네?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3. 그거를 원소로 집어넣어라. n이 2일 때는 6. 그거를 원소로 집어넣어라. n이 3일 때는 9. 그거를 원소로 집어넣어라. 4일 때는 12. 그거를 원소로 집어넣어라. 그럼 얘는 무한집합이야? 아니죠. 자, 2번을 봅시다. 2번 보면 x를 집어넣었는데 x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래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되겠어? 1, 4, 한 자리 홀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없네? 그럼 얘는 뭐야?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공집합은 무한집합인가? 아니죠. 자, 3번. x를 원소로 집어넣었는데 그 x는 1과 2 사이인 기하분수래요.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3번 무한집합이고. 자, 4번. x는 세 자리 자연수래. 그럼 몇부터 들어가? 100부터 들어가서 101, 102 해가지고 몇 가지가 되겠어? 999. 그럼 겁나게 많지만 결국에 뭐야? 끊겼죠? 그러면 얘는 유한집합이다. 자, 다음. 얘는 0보다 작은 유리수래요. 그럼 얘 먼저 풀어주면 x-1, x-2는 0보다 작고 그럼 1과 x는 몇 사이야? 2 사이죠? 그럼 위에 거랑 뭐가 돼? 똑같아지네? 그래서 5번도 아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아, 잠깐 똑같으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미안해. 쏘리. 그럼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네. 자, 넘어가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 문제 요번 시험에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중 옳은 거 그럼 1번 봅시다. 예, 과연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자, 지금 보면은 이 껍데기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집합 표현이야. 그럼 지금 집합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집합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안에 원소 뭐야? 0이 있으니까 얘는 바르게 고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2번을 보면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는 집합 안에 원소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래서 얘도 틀리죠? 그럼 바르게 고치면 2가 돼야 돼요. 자, 3번을 보면 얘 맞을까 틀릴까? 맞죠? 얘 얼마 나와? 3 나오고 얘는 2 나오니까 3 빼기 2는 1? 맞네요. 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봅시다. 자, 4번 얘 얼마로 나와야 돼? 1. 얘는? 또 그치 1. 그럼 얘는 같다가 나와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5번입니다. 자, 5번 얘는 얼마 나올까? 그렇죠. 얘는 1. 얘는? 얘는 0.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까. 얘는? 그렇죠. 얘는 1이에요. 왜? 집합 안에 집합이니까 원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2. 그러면 지금 싹 다 더하면 정답은 얼마야 돼? 4여야 되겠죠? Understand? 아주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밑에 필수 예제도 잘 풀어보세요. 넘어가서 여기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페이지 126. 시간이 애매하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자. 자, 금일 클리닉은 오늘은 많이 안 나갔어요. 125쪽, 126쪽까지 하자. 클리닉으로. 그러면 숙제는 마플로 할게요. 마플 페이지 22쪽부터. 잠시만요. 25쪽까지 할게요.